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디입니다. 1월 24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미풍일까 태풍일까? 저는 갑자기 돌풍이 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미풍에 그치는 게 맞겠구나. 네, 그 생각 변함없이 유지합니다. 오히려 더 확고해지는 듯합니다. 어제자 자료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특례 보금자리론 도입되었을 때 대구가 빚을 어마무시하게 냈어요. 인구 230만의 도시가 인구 950만, 330만 도시 두 개 도시를 거의 더한 것만큼의 특례 보금자리론을 냈어요. 빚을 엄청나게 냈다는 거죠. 왜? 대구의 거래량이 한때는 서울의 거래량이 육박할 만큼 막 뛰어오르던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순전히 빚이었어요. 근데 댓글을 보면 좀 다릅니다. 소비는 부동의 전국 3위라는 사실을 모르는가 이렇게 하는데요. 또 소비도시, 소비재 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소비도시의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뭐 70년대, 80년대 뭐 이맘때 이맘때 어떤 부자가 있냐? 대구 완전 부자 동네인 거 암이라는 그게 MBC였던가 KBS에서 22년도에 나왔던 건데 어떤 부자가 나오냐면은 전자부품회사 과거에 해서 70년대, 80년대 그 무렵에 해서 돈 좀 만졌던 부자가 한 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류, 직물 관련해서 부자가 나와요. 요즘에 신흥 부자들, 이런 부자들 이야기 있나요? 뭐 IT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부자가 나오죠. 이런 부분은 없고 아직까지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부자 동네 맞냐? 부자 동네 맞냐? 이런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럼 과거의 소비도시의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축적된 일부 인정 그 외에는 또 어떤 요소가 작용했냐면 플러스 알파로 경북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대구로 오죠. 대구의 인구가 20대 인구 20대로 갈수록 인구가 점점 늘어납니다. 갓 태어난 인구는 적어요. 근데 20대로 갈수록 점점 늘어나요. 그건 무슨 힘이냐? 이 경북 지방 혹은 가까운 경남 지방 이런 곳들에서 젊은이들이 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목표로 대구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많지 않아요. 지금 제 또래만 보더라도 어디 사람이냐 물어보면은 뭐 포항 사람, 영주 사람, 경주 사람, 어디 사람 천지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 세대, 저희 집 아이 세대만 해도 너희 반에 다른 한 데서 전학 오는 애들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타 지역에서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대구에 쓰면은 소비도시의 그 힘을 가져갈 수 있는데 대구로 유입되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공격적으로 또 나오니까 또 다른 분이 저를 약간 옹호해 주시면서 그러면 얼마나 부가 축적되어 있는지 아냐? 그러면 또 가지고 오겠죠. 10만 이상 10억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 19,000명, 18,000명 그 정도 된다. 많다. 이거 봐라. 대구 다른 쪽에 비해 부가 많잖아.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금융자산 10억 있어도 아파트 수성구 범사 만삼 그 인근에 3,000세대 공급하면은 이거 현금으로 돈을 주고 산다고 치면은 10억 이상 자산가가 3,000명이나 감소를 해요. 빌리브 헤리티지 사태 좀 이따 또 가지고 가볼게요. 그런 거 한 개씩 할 때마다 부자들은 막 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얼마나 대구 사람 정말 돈 많나 싶어가지고 한국은행 자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요. 뭐 부채가 얼마고 예금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부자라는 느낌까지는 안 들었어요. 그 자료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부자가 뭐 예금이 100조, 뭐 부채가 100조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던데 돈 단위가 너무 커지고 이래서 저는 찾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아무튼 빚 무지하게 냈다. 근데 소비도시다. 소비도시 좋다 이거예요. 그럼 소비할 수 있는 힘이 그 축적된 자본의 힘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빚의 힘에서 소비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더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자, 온비드. 자, 공매를 하면 이쪽으로 나오죠. 공매를 하면 이쪽. 경매를 하면은 일반 다른 경매 사이트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대구 지역에 빌리브 헤리티지가 공매로 나오죠. 신세계건설 위기잖아요. 대표적으로 큰 사업장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곳 분양률 한 20%밖에 안 되고 이 문제가 많죠. 그래서 빌리브 헤리티지 찾아봤습니다. 온비드 공매 사이트에서. 그랬더니 가격이 열만 거예요. 16억입니다. 이 고급을 표방했죠. 막 50평, 60평 막 이런 것들 16억, 15억, 17억 이렇습니다.
이런 거 한 개씩 살 때마다 신흥 부자가 아니고 대구의 부자들이 한 명씩 살아나요. 집 하나 깔고 살면 그냥 그만인 것을 과연 여기에 얼마나 들어올까?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놨어요. 부가세 10%, 이 비싼 것들, 이 부가세 10%, 관리비 체납분 지금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죠. 작년에 후분양을 시작했나요? 제대로 안 됐죠, 여기도. 그래서 120세대. 더보기 누르면은 이 헤리티지 물건이 쫙 나옵니다. 이 개별 공매로 가는 게 통으로 누가 사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쉬운데 개별로 하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아마 4차, 5차까지 가야지 매수자가 붙을 거라고 하는데 한번 유찰 낼 때마다 이게 가격이 한 20, 30% 떨어지는가요? 제법 떨어질 텐데 아마 돈 많으신 분들은 또 요거 한번 구경은 해보세요. 구경은. 굳이 집에 15억, 16억 깔고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 자, 쿠팡 아시죠?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왜 신생아 특례가 이 30% 정도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고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1200건 거래 정도까지 나올 것이다 고 봤는데요. 거래량 1월에 거래량이 한 1500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신생아가 이렇게 셌나? 라고 살짝 의구심이 들 무렵에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직까지 특례 우대형이 남아 있습니다. 특례 우대형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조금 살짝 나아 보이는 것은 신생아 특례와 특례 보금자리론 우대형이 지금 겹쳐지는 시기입니다. 이 두 개가 겹쳐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신생아 특례가 태풍을 불러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대구의 매도 물량은 어떤지 아세요? 23년 최고치가 39,142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오늘의 매도 물량은 39,259예요. 역대 최대 매물을 다시 달성했습니다. 전세 물량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전주와 비슷한 수준, 월세도 전주와 비슷한 수준. 근데 작년 말과 또 견주어 보면 임대 물량도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영상을 만들 때 경기는 안 좋아지고 사람들은 살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곳이 먼저 비게 될까? 전세 3억대, 전세 1억대. 어느 곳이 먼저 비게 될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비싼 전세는 여전히 선호해요. 싼 전세는 오히려 빈집으로 남아있어요. 왜? 젊은 층들은 이 비싼 전세 감당할 수 있어요. 대출금리 2%면 전세 대출도 커버가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매물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어느 정도 사는 곳은 소득이 일정하고 괜찮은 사람은 4억, 5억 아파트 커버하는 것 크게 부담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1억, 2억짜리는 커버하기가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집을 보러 가면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빈집이 많더라.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파트 베란다 쪽에 어디 막 풀도 자라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생각보다 빈집의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다. 아파트 거래량, 아이고 오늘 또 제가 이거 고치는 걸 깜빡했네요. 오늘 95건의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거래량 특례 일반형이 사라지면서 줄어들던 거래량이 1월달까지 계속 저는 감소세, 까만색 예상이죠. 감소하다가 증가할 걸로 봤는데 제가 간과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우대형과 신생아 특례 이 두 개가 지금 공존하는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2월달이 돼서 거래량이 폭등해주지 않는다면 신생아 특례 별 힘 없구나. 요걸 뒤늦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선진입을 하려고 움직임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급할 필요가 굳이 없다. 급하면 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곳의 모습이었습니다. 2,000, 1,800, 1,500, 1,300 이제 12월 거래도 다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요. 1,300 그러던 것이 이 거래량이 1,500건대까지 거래량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근데요, 대구 거래 한창 많이 됐을 때 이 거래 건수를 보면 1년에 4만 건 거래되었었는데요. 23년도 분위기 좋아진다 했지만 2만 건. 예전 평균 3만 건에 달하던 이 거래량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24년의 거래량은 23년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거래량 주간 기준으로 막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거 막차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례 우대형
막차 타는 사람이 있어요. DSR 우회해서 뭐 어떻게든지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막차 타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일별 실거래 가격 찍어보고 올게요. 서울이 107건, 대구가 95건. 대구 거래량이 서울보다 더 많은 날도 있었어요. 왜?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엄청 실이 땡겼거든요. 3조가 말이 됩니까? 3조가. 그래놓고 소비도시 운운할 수 있습니까? 축적된 자본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빚을 내서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걸요. 수정 SK 리더스뷰 반등했을 때 가격이 안 찍히네요. 19억 5천까지 갔다가 다시 16억 3천. 이건 직거래건이었고요. 뭐 삼성셰르빌 10몇억 간다 이러면 일단 대형 평수. 국평 중에서 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는 잘 없더라. 버머 센트럴 프로지오 고점 대비 29%, 9억 6천. 생각보다 10억 5천 더 올라갔다가 조금 빠지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누가 뭐 또 뒷동이니 뭐니 또 흠집을 잡겠죠. 가격 올라간다고 말하면서 뒷동이니 뭐니 하면서 또 같은 또 한 동의 아파트를 어떤 부분은 또 막 폄훼하기도 하고 막 지멋대로입니다. 네. 8억 8천에 거래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캐슬 골드파크 7억 40평대 가격. 이편한 세상 범어 6억 6천. 그래서 이것이 좀 급한 것이 아닌가. 이 6억 초반, 5억 후반까지도 밀렸던 모습. 요 가격대는 조금 더 버텨주는 모습.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버티는 모습. 없는 사람들은 저 아래 단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월배 삼정 국평 가격이 거의 6억에 육박해 갑니다. 이거 거의 분양가 거의 5억 하는 거죠. 5억 9천에서 와 하지만 월배 삼정 29층이네요. 이거 말고 뭐 8억 8천이라고 고점은 8억 8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과거의 명성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뭐 6억 살짝 넘어가건 어찌했건 우리는 8억 8천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성 알파시티 정아람 국평이 5억 7천. 이 소형평의 가격도 이 정도 하지 않았나요? 이시아폴리스 45평에 5억 6천. 월성 3정 5억 6천. 국평 5억 6천. 자, 요게 학군 발표된 이후의 모습들입니다. 5억 5천. 뭐 그래도 끝자리에 약간 힘은 남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힘을 못 쓰는 데 반해서. 힐스테이트 대구역 5억 초반. CG 월드 메리디앙 5억 초반. 동네에서 좀 나간다 하는 아파트들 가격과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제 신규로 분양하면 정말 7억 아니면 분양도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가격은 높아지지만, 그러면 안 사면 돼요. 그럼 아까처럼 그 온비드의 공매로 나왔던 것처럼 저런 것을 물건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과거에는 저렇게 가격이 많이 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뭐 서울에 있던 뭐 분양 대행사들 이런 데서 내려와서 30% 할인된 가격에 사가지고 그거를 시중 뭐 소비자에게 다시 뭐 20% 할인 분양 이런 형태로 이렇게 물건을 처분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만한 자금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도 이제 없나 봅니다. 공매행으로 나오는 거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오늘 거래가 거의 뭐 100여 건에 달하다 보니까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동대구 지역 한번 볼게요. 우방아유실 4억 6천. 끝자리가 살짝 올라가고, 성당 내면 38평 4억 5천. 고점 대비 30%. 30% 정도 빠진 것만 볼게요. 힘겨루기 하는 양산. 천마타운, 신매, 천매타운. 신매동 여기가 특히 많이 나오죠. 특히 이렇게 많이 하락한 거래. 40%. 3층이긴 하다마는 고점이 6억 6천이었어요. 근데 저점이 3억 5천이었어요. 어제 제가 오전에 그 책을 읽어드리면서 나왔던 그 가격이 뭐 5억 4천에 구매한 아파트 반토막 나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이었는데요. 실상 별반 달라 보이지 않죠. 거의 뭐 반토막에 가까운 거래 가격이 형성이 되니까요. 고점 대비 거의 대구역 유림대로 웨이숲 거의 40%. 그 시간이 지날수록 신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선호는 여전할 것이다.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저금리로 대출받는 사람들, 저금리로 대출받는.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더라. 네. ук수동 태양 4차 아이스 5억 7천까지 같은 아파트가 거의 반토막이 났다. 그게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닮은 듯 닮지 않은 듯. 하지만 닮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근데 닮았던 듯 닮지 않은 듯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인구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더 심각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계속 말씀드릴 때, 우리도 일본처럼, 침몰하더라도 일본처럼 침몰했으면 좋겠다. 왜? 물가는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네들의 삶이, 젊은이들은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기득권이 많은 부를 가져가 버렸고,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저럭 살아가지더라. 아르헨티나 이런 데 막 물가만 갑자기 1년에 3배씩 폭등하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모습들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잖아요. 집값이 이렇게 천천히 빠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급격한 하락이 아닌 이렇게 천천히 빠지는 가운데서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더라. 오히려 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점 보성타운, 일본이 딱 그 제목 아닌가요? 만점 보성타운. 중개거래입니다. 중개거래. 5억 8천까지 갔던 것이 2억 7천. 진짜 일본 책제목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5억 4천까지 갔던 집값이 반토막이 났더라. 근데 막상 팔려고 하니까 가격이 더 빠졌더라. 거의 그 정도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가격 다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지는 쪽도 보이더라. 죄송합니다. 목이 계속 잠기네요. 자, 건당거래 대금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1차 충격, 2차 충격 이후로 회복하지 못했고 거래량은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만한 힘이 있을 것 같나요? 이거 특내 39.6억인데 이것저것 덧붙여서 한 이 정도 나갔을 거예요. 27억의 힘이 세보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이건 전 연령대에서 44조를 공유할 수 있었는데 신생아를 낳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이런 경우. 여기는 과거 신혼부부 청년 이런 것까지 포함된 돈이죠. 또 포함된 돈이죠. 그 세대들이 받을 수 있었던 부분까지. 비싼 아파트 거래 꺾이는 가운데 6억 이상 40건 거의 고만고만한 수준일 거예요. 이것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구별로도 어느 구를 더 선호할까 특정 구에 대한 쏠림은 없어도 될 거예요. 왜? 젊은 층들이 빚을 내서 새 집을 산다. 준신축에 해당하는 곳을 산다. 어느 곳 하나 남구에도 많이 지었고요.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는 별로 신축은 그렇게 많지 않나요? 서구도 많이 지었고 수성구도 많이 지었다라는 부분. 어디 하나 중구도 많이 지었고 정말 많이 지었습니다. 지난 몇 년의 시간 동안. 분양권 거래량, 분양권 일단 비싸잖아요. 얘가 살아나지 못해요. 비싼 아파트. 수성구도 마찬가지더라. 범사만삼 이야기해도 그게 악성 댓글이 달리곤 해도 마찬가지더라. 뒷부분 전세 거래량은 그 전과 비교해 봤을 때 한 20% 정도 지금 거래량은 늘어나 있어요. 근데 매물은 정체되어 있어요. 거래는 많이 늘어났는데 매물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세 거래가 줄어드는 시기쯤이 되면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전세 매물은 다시 적체될 수 있을 것이다. 전세 가격 2억 3천. 전년 2년 전 동월과 비교해 봤을 때 6천만 원 차이 납니다. 평균 전세 가격. 아직 빠질 자리가 역전세나 이런 우려들, 요 구간이 존재하는 한 역전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다. 2억 3천 수준까지니까요. 올해가 지나고 나면 이제 이런 문제도 없을 것이고, 그럼 전세가가 폭등을 해주면 또 집값이 폭등한다. 이런 논리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데 전세가 폭등할 일 없다. 5% 룰에 묶여있다. 그리고 물량이 많다. 물량이 없고 전세 가격 오르는 상한폭이 제한되지 않았을 때는 막 폭등하겠지만 그러기가 힘들다. 그래서 폭등도 힘들다. 폭락도 힘들다. 서서히 힘이 빠져나가는 그런 건전한 조정의 시간. 정부에서는 띄우고 싶어 하지만 금융으로는 억누르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거든요. 시장도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